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미국 교육 트렌드, 지금 미국 교육은 어떤 주제가 굉장히 핫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교육에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지금 이렇게 제 화면 뜬 거 보면은 별임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윤별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 한국 이름은 윤별이고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라스트 네임이 바뀌어서 이제 영어로는 별이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워싱턴 DC에서 주립 교육청, 이제 우리나라도 도교육청, 뭐 시교육청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교육청 같은 워싱턴 DC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교사 연수를 개발하고 특수교육 관련된 기술 지원,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잡을 하기 전에는 이제 워싱턴 DC 안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사, 그리고 이제 뭐 미취학 아동부터 저는 한 3학년까지가 저의 메인 그레이드였어요. 그 아이들의 특수교사와 뭐 일반 아이들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선생님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아웃스쿨을 조금 오래 쓰셨던 분들은 저를 아웃스쿨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웃스쿨에서 선생님으로도 일을 조금 어느 정도 했었고, 코로나 기간에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어, 제가 가르쳤던 컨텐츠와 커리큘럼도 제가 직접 만들었던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어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미국 교육 트렌드,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마 여기서 특히나 요새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뭐 발표는 났지만, 어쨌든 코로나 시간을,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주제가 정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화두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블렌디드 러닝이 아니고 버추얼 러닝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버추얼 러닝에서 지나서 이제 사람 대 사람 대면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 이 대면 교육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용하겠느냐. 이제 그런 첫 번째, 그거에 대해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해력. 한국에서도 뭐 문해력 유치원, 뭐 문해력 책들도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미국에서도 사실 특히나 미국은 난독에 대한 문제가 항상 언제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해력과 읽기에 관련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던 이제 핫 토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읽기 과학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 이제는 거의 하지 않아진 스템, 이 A까지, Art까지 넣어서 STEAM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아이들 과학이나 무슨 뭐 엔지니어링, 뭐 코딩,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제 미국 교육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블렌디드 러닝부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퀘스천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생각이 드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블렌디드 러닝은 이제 제가 이 뜻을 찾아봤는데, 한국말로 하면 블렌디드 러닝은 혼합형 학습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면 교육과 온라인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이 두 가지를 합작시켜서, 아니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블렌디드 러닝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특히 학교 내에서 학교 시간 동안에 뭐 아침 8시부터 3시 이 사이 동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모델은 순환 모델이라고, 이게 한마디로 왜 특히 미취학 아동들 뭐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그 유치원 같은 거 가보면 이렇게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센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스몰 그룹, 소그룹 내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테크놀로지나 그 중에 하나를 태블릿이나 이제 뭐 특히 미국에서는 3학년 이상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태블릿을 학교에서 주거든요. 태블릿이 됐든 랩탑이 됐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온라인으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뭐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그리고 이제 20분 뭐 예를 들어 15분, 20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20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순환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읽어보자면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여러 형태의 학습을 돌아가면서 진행함. 소그룹 학습, 개별 온라인 학습, 전체 교수 학습, 개인 과제 학습 등의 각각의 스테이션이 존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한 스테이션에서는 아이들이 그 태블릿에 들어가서 자기 그 웹사이트와 자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그럼 그 앱에 그 뭐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읽기나 그 English Language Arts 수업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앱에 접속해서 아이의 레벨에 맞는 이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걸 배우지는 않거든요. 같은 속도로 진행되진 않아요. 그 앱에서 자동으로 아이들이 공부한 누적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계산을 해서 아이들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는 뭐 이런 뭐 스테이션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의 지금 오늘 배워야 하는 이런 주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소그룹 다른 하나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리딩 수업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리딩을 하고 혼자서 이제 뭐 라이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뭐 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테이션이 존재하거든요. 그죠? 수학 공부, 그 매th 공부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애들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주 보편적인 미국의 2학년과 4학년 클래스 스케줄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가운데가 요게 이제 2학년 스케줄인데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처음에 미국은 대부분 이제 모여서 모든 반 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morning routine, 뭐 morning 뭐 circle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모여서 뭐 인사하고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날씨나 뭐 이런 것들에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자꾸 넘어가서 화면이 넘어가 죄송해요. 뭐 이렇게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베이스 인터벤션이라고 따로 이 컴퓨터를 하는 시간들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제 그렇지만 모든 수업들이 다 모든 학교와 모든 반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컴퓨터 베이스 인터벤션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파닉스 인터벤션이라고 이제 전체 다 같이 조금 이따 얘기할 때 문해력에서 중요한 파닉스를 배우고 아직 2학년이니까 파닉스를 집중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닝 미팅을 그 다음에 하네요. 그다음에 홀그룹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이들 함께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 그거 reading comprehension 관련된 language comprehension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서 small group reading instruction.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computer based instruction intervention 그 자기 랩탑과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렇다는 말은 이 반에서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자기 공부를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페이스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학년으로 또 넘어가면 요 옆에 제가 잠깐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4학년 여기를 보면은 이 반은 조금 수업이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시작해 보면 시작하자마자 모닝 미팅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하고 다 같이 이런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별활동 시간을 먼저 해요. 특별활동 시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뭐 음악 시간, 미술 시간, 뭐 스템이 들어가 따로 이제 스템을 과목으로 이제 따로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요. 요새는 그리고 뭐 제2 외국어, 초등학교에도 스페니쉬나 이런 제2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PE, 체육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이 이런데 여기는 지금 따로
computer based intervention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아마 most likely 아마도 이 순환 모델을 사용해서 이 수학 시간이 이렇게 1시간 15분이나 되는데 1시간 15분을 앉아서 선생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아마 작은 그룹을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활동도 하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전체 수업도 하고 이렇게 태블릿에서도 공부를 하고 아마 이런 걸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학년이 됐든 4학년이 됐든 뭐 중학생도 조금 다를 테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리서치를 한다든지 라이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이 진행되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뭐 컴퓨터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냐. 이제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약간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아이들이 쓰는 앱을 모아두는 뭐 모음 웹사이트나 앱이 제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되고 있던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생이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이제 첫 페이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리딩 그 ELA나 사회 관련된 뭐 앱들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험도 다 컴퓨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앱들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제 그 스템 관련된 뭐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뭐 요런 엔지니어링이 됐든 코딩이 됐든 이 관련된 이렇게 앱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디스트릭에서 DC 공립학교에서는 이 iReady라는 앱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iReady를 저렇게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서 뭐 이제 내 이름이 뜨고 그거에 관련된 내가 저번에 어디까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그게 자연동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화가 돼가지고 그 자기 레벨에 맞게 자기 페이스에 맞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교육이 과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블렌디드 러닝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문해력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문해력이. 문해력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문해력은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지만, 미국에서도 특히 난독증이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읽기에 관련된 어떤 디스커션이든지 미국에서는 언제나 항상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요 몇 년간, 근데 하지만 이 읽기 과학이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읽기 과학은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오랫도록 그 해왔던 리서치를 토대로 지금 과학적 접근으로 최근에 화두가 됐을 뿐이지, 원래, 그 전부터 존재해오고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팟캐스트나 이제 언론에서 이게 대두가 되면서 그 전에 미국 아이들이 영어가 언어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딩을 배웠던 학습법이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리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이 읽기 과학에 대해서 요새 큰 관심이 많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주에서 이 읽기 과학을 받아들인 리딩 커리큘럼으로 바꾸어 나가고 지금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독증이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난독증이 너무 많이 그 리딩이 너무 지체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로 인해서 이 그 리딩을 어린 나이에 빨리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약간 이런 믿음을 토대로 이제 이 읽기 과학에 대한 관심이 지금 더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읽기 과학이 뭐냐? 읽기 과학은 한마디로 읽기 학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리딩이 될 것 같지 않나? 뭐 한글도 뭐 그냥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외우면 되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것 같지 않나 이런 학습의 접근이 아니고 아이들의 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리딩을 배울 때 그 소리에 집중해서 배운다든지 뭐
그 뭐야 알파벳에 집중해서 배운다든지 했을 때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리서처들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접근법인데요. 그 안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컨셉을 제가 오늘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들어보시면 내가 왜 뭐 읽기 과학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고 쭉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영어를 읽기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해력 있잖아요.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어떤 언어가 됐든 그 읽기를 읽어내고 글을 읽고 그거를 독해시키는 능력까지가 어떻게 다양하게 얼마나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다양한 스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이 읽기에 대해서 simple view of reading이라고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간단 읽기 이렇게 말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simple view of reading이에요. 읽기에 대한 아주 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읽기를 할 때 특히 독해력, 읽고 이해해야 하는 능력, 이 독해력이 정말 좋아지려면 첫째로 해독 능력과 둘째로 듣기 이해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곱하기예요. 이 가운데 보이시죠? 해독 곱하기 이해력 이꼴 독해력인데 이 곱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 해독이 너무 잘해. 해독이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듣기 이해력이 빵점이에요. 그러면 곱해보면은 독해력은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해독은 빵점이야. 해독을 하나도 못해. 예를 들어 해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cat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고양이라는 cat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를 보고 C, K, A, E, T, T 이 소리를 기억해낸 다음에 K, A, T 이거를 하나로 붙여서 cat이라고 읽어내는 거를 해독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해독 능력은 빵이에요. 애가 못 읽어 아무것도. 근데 듣기 이해력이 너무 좋아. 100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독해력은 어차피 빵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아이들이 해독 능력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듣고 서로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듣기 이해력도 높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독해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문해력, 애들이 읽고 그거를 잘 읽어내는 정말 막힘없이 유창성 있게 읽어내는 것 넘버 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내는 능력까지 높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안에서 여기 이제 더 길게 뭐라 말이 많잖아요. 이 듣기 이해력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해독 능력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아이들이 다 노출이 돼야지만 정말 독해 능력이 많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머님들께 꼭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해독 능력을 배우는 거 정말 학교에서나 영어 유치원이나 뭐 많이 배울 거예요. 뭐 파닉스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되게 읽기는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듣기 이해력이 많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듣기 이해력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듣기 이해력은 사실 책을 같이 읽고 그거에 대화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평상시 대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내 대화를 듣고 이해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language comprehension 이 밑에 있는 다양한 분야를 보자면 background knowledge 그렇다는 background knowledge라는 말은 배경 지식이잖아요. 이 배경 지식을 높이려면 아이들이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뭐 그 노출은 아이들이 여러 곳을 많이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특히 초등 저학년이나 고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픽션 관련된 책들뿐만 아니라 남픽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남픽션 책들 이런 것들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와 뭐 아빠와 대화를 해보는 거, 뭐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아니면 이거 너는 뭐 이거는 어떤 걸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대화라도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vocabulary, 단어 능력. 이거는 영어 단어를 막 외우라 이게 아니고 이 다양하고 풍부한 단어의 세계에 어휘에 그 노출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한국어로도 충분히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도 쌓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language structure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 다양한 레벨의 책과 글을 뭐 접하는 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아이를 어떻게 노출시켜 주느냐 뭐 이런 거에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아니면 일상식 생활에서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뭐 아이의 뭐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좀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듣기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팁 아닌 팁을 저는 드리자면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해력을 지나서 마지막 스팀 이제 스템에서 A까지 넣어서 스팀이라고 이제 요새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스팀은 이렇게 5가지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분야를 합쳐놓은 건데 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5가지 분야와 요새는 이제 뭐 computer science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거에 관련된 새로운 스킬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스팀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이언스 과학 그러면 뭐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컨셉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주변의 환경에 기초한 되게 흥미를 유발해내는 아주 간단한 별거 이게 이런 것도 스템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그 학습도 되게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이제 변하는 거를 보면서 계절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그리고 뭐 가드닝 학교에서도 가드닝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것과 뭐 이렇게 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가드닝도 하고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내려가 보면 미취학 아동들이 저도 이제 제가 프리K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도 했었는데 프리K에서는 그 빌딩 블락 같은 거, 레고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 그것도 엔지니어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아이들의 매일의 학급에서 다양한 주제의 스팀 주제를 이제 노출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뭐 코딩, 기본 코딩, 사실 초등학생도 코딩 앱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컴퓨터나 랩탑이나 타블렛은 원체나 디지털 기기가 학교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뭐 비디오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도 배운다든지 그 과학의 다양한 주제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터나 뭐 요새 최신 뭐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프로젝트를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같이 그룹이 함께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로 약간 조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하도 학습에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라이팅을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는 걸 배우는데 요새는 앱으로 애들이 뭘 많이 배우니까 뭐 이렇게 그 손가락 하나 두 개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글쓰기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또 태블릿이나 이런 온라인 그 앱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는 아이들의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근육 발달이나 이런 거가 딜레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적당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정해진 규칙과 이 정해진 뭐 시간 그리고 뭐 이용해야 돼야만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뭐 날씨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날씨에 관련된 되게 좋은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뭐 스마트보드라고 학교에서 스마트보드라고 그 터치 스크린이나 뭐 이런 게 되는 이제 TV 같은 그 프로젝터 현대 TV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보드를 이용해서 뭐 비디오를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태블릿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테크놀로지나 과학 공부를 아이들의 매일의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선 제가 오늘 준비했던 미국 교육의 세 가지 토픽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어느 정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보내주셨던 질문이 너무 다양하고 어떤 것들은 참 되게 저도 생각해보게 하는 우리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 해보게 하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 다 답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묶어봤어요. 그 토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답변을 들어보시면서 혹시 그래도 질문이 생기시면 이 채팅창 이용해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도 혹시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테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미국 생활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아웃스쿨에 관련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이미 하셨으면, 아웃스쿨 코리아 담당자께서 팔로우업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웃스쿨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보면, 어, 먼저 네, 미국 생활에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유학 생활이나 아이들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방과후 활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뭐 대학 입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좀 답변 드리기 너무 길어져서 그런 것들은 오늘은 그 시간이나 주제 관계상 답변을 못 해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미국 아이들의 교육의 중점이 뭘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교사들은 미국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조금 간단하게, 뭐 이게 모든 걸 대변해 줄 수는 없겠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whole child education이라고, 제가 한국어로 찾아보니 전인교육, 이 전인교육에 중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게 저는 미국 교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인지적 발달을 모두 다 골고루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예를 들어 신체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체육 시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방과후 활동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스포츠가 거의 중심이에요. 스포츠 활동 뭐 아니면 뭐 수업 전에도 학교 시작 전에도 뭐 스포츠 활동도 하죠. 아니면 뭐 여름 방학에도 스포츠 캠프들을 엄청 많이 가요. 남자애들이 됐든 여자애들이 됐든 아니면 여름 캠프에 가서도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뭐 캠프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런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스케줄 봤었잖아요. 2학년, 4학년 거. 2학년, 4학년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닝 미팅인데 이 모닝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서 발달이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뭐 20명이 한 20명 정도, 20명도 안 되는 반들도 많지만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서로
반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서로 같이 감정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유대 관계를 쌓아주고 선생님과도 이렇게 정서적 발달을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지적 발달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뭐 수업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달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미국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방과 후나 여름방학 그 활동도 이거와 연결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여름 캠프나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했었던 방과후 활동 중에 하나가 Girls on the Run이라고 이게 뭐냐면 애들이 같이 모여서 여자애들만 이제 3학년부터 5학년 여자애들만 이렇게 모여서 러닝하는 클럽이에요. 근데 뭐 러닝이라고 해봤자 막 엄청 뛰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게 한 20분 정도 정서 발달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 15분, 20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 같이 한 8주에서 10주 정도를 그렇게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 5K 마라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엔드골도 있고 같이 이제 한 2개월 동안을 계속 매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만나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이제 다 다른 학년들의 친구들이니까 서로 막 마음에 있는 고민도 털어놓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는 법도 배우고 굉장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수영이나 뭐 체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신체적 발달.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꼭 그 그룹으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협동심이나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요리나 뭐 악기,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의 흥미 위주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나 여름 캠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리딩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업하고 따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사실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데를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것도 하지만 제가 방금 드렸던 그렇게 다양한 뭐 예체능 활동, 한국으로 치면 야체능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도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국의 교육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인 교육에 되게 좋은 비주얼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 발달, 뭐 이렇게 뭐 멘탈 헬스, 멘탈 헬스나 소셜 이모션 데벨롭 정서 발달이나 신체적 피지컬 헬스나 인지 발달이나 이게 공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내 스스로 자아를 발달하는 거, 내가 누군지에 대해 알아보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터치하려고 뭐 당연히 완벽한 학교는 정말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이 잠깐 와서 제가 이거를 아주 잠깐 답변 드리고 그 다음 교육 과정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게 미국 생활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올해 12월에 뉴저지로 가는 초등 고학년 저학년 어머님이신데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될까요? 아마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려야지만 더 좋은 답변을 해드릴 것 같은데 아마 아무래도 만약 영어가 좀 아직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면은 사실 영어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러면 영어를 좀 쓰는 다양한 환경에 여기서부터 노출을 조금 시켜주고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이게 그리고 또 뉴저지도 동네가 너무 다양해서 한국인들이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이 좀 많은 동네에 가면은 한국 애들이 조금 있어서 편하긴 하겠지만 영어를 근데 뭐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사실 또 긍정적인 부분이 ESL이나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따로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그런 서비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는 곳에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엄마가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주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이 미국 교육 과정이랑 리딩 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미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은 질문들 중에 한국 교육 과정과 비교했을 때 미국 교육 과정의 뭐 차이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아웃스쿨을 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미국 교사로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참 중요했던 부분이 자기주도, 내가 이제 영어로 치면 learner's autonomy라고 하는데 내가 내 learning을 own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이게 내 learning이고 내가 선택권이 있고 내가 한다. 약간 이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자주성이라고 하더라고. 이 자주성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럼 그런 자주성을 어떻게 길러주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첫째로 아이와의 관계성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와의 흥미와 배경을 정말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 지금 배워야 하는 이런 학습에 대해서 뭔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끌어내는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아이가 이게 내가 선택한 거고 이게 내가 하는 거야 하는 이런 또 생각으로 그,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선택권도 허용하고 이 아이가 이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뭐 허용해주는 뭐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게 일반 선생님도 그렇고 특수교사도 그렇지만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이 컨셉을 통해서 이게 UDL이라고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한국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해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곤충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러면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 이 곤충에 대한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이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너 책만 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곤충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넌 어떻게 배우고 싶어?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편해? 유튜브 비디오 2분짜리를 보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직접 밖에 나가서 보고 그거를 직접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관련된 책을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아이의 흥미와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편한지 자주성을 길러주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어차피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곤충에 대해서 배우는 건. 어, 그렇게 아이의 학습의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조금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 연수할 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연수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바꾸기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도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막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이건 선생님들도 이거를 아이들의 그 개인성과 자주성을 되게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미국 생활, 뭐 미국 공부 다 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 아이는 미국을 가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아웃스쿨엔 정말 다양한 수업,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선생님,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아웃스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웃스쿨에서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되게 길게 가르쳐 봤는데, 저도 모든 선생님들이 저처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랑 같은 토픽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뭐 선생님의 뭐 스타일 어떤 선생님은 되게 따스하게 아이들을 막 감싸 안아준 선생님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되게 웃기고 막 되게 애들 배꼽 잡게 만드는 뭐 이런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강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웃스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 아웃스쿨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첫째로는 당연히 이제 영어가 어렵고 아직 영어가 불편한 친구다. 그러면은 영어를 배우는 수단, 뭐, 예를 들어, 리딩, 파닉스 수업을 들으면서 리딩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해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독하는 거를 배우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환경에 조금 노출시키고 싶다. 근데 우리 아이는 뭐 파닉스 이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외국 애들 이야기하는 거 좀 듣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 흥미 위주의 수업 같은 거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부모님께 추천하는 게 그냥 아이가 뭐 어몽어스를 좋아한다. 그럼 그거 관련된 막 같이 게임하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수업이라도 그게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아이 입장에선 첫째로 막 영어로 진행된다 그러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나는 막 그런 거 싫고 막 막 미국인들이 나한테 말 걸고 싫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너 좋아하는 게임이나 너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공룡, 뭐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한번 봐볼래? 그냥 뭔지 봐볼래?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신다면, 이런 영어 환경, 스피킹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100% 참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참여도 하게 되고 이런 이렇게 좀 시간의 노출이 조금 쌓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아웃스쿨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100% 경험해주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 뭐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 학교나 지금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다니는 뭐 유치원이 됐든 영어 유치원이 됐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그 리밋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아닌 조금 다른 토픽의 주제에 수업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보는 게 저는 아웃스쿨을 사용하는 아주 가장 재밌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아웃스쿨을 통해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경험해 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30분, 오늘 뭐 30분, 20분, 40분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보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출, 그 다양한 환경에 대한 노출에 또 따르면 또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아웃스쿨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과 라이팅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초등 저학년, 고학년, 다양한 학년, 뭐, 미취학까지, 뭐, 라이팅, 리딩, 이거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뭐,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해독과 듣기 이해력의 중요성을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어, 아이들과 책 읽으면서 대화하는 거, 그것도 읽기가 아니죠. 듣기 이해력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예를 들어 책 읽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아이들이 너무 떠듬떠듬 지금 읽는 단계다. 그러면 오늘은 엄마가 읽어줄게. 우리 읽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아이가 또 책 읽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즐기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선 리딩은 여기까지 조금 스탑을 하고 쓰기로 넘어가자면 사실 쓰기도 진짜 이게 너무 한 가지의 큰 주제라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에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쓰기에 이 참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1학년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2학년까지는 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달성되어야 되고 이런 달성되는 지표 같은 게 있는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킨더가든, 유치원이나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100% 스펠링은 맞지 않아요. 100% 스펠링을 100% 해내는 아이는 거의 없다. 그냥 아예 없다고 킨더 때는 보시면 되는데 킨더 때는 이렇게 문제 뭐 한 문장 정도를 구사할 수 있죠. 대답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뭐
1학년부터는 한 문장 이상의 라이팅을 구사해내고, 뭐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해서 뭐 같이 리딩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문장 그리고 뭐 한 문장 더 요 정도의 라이팅.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문단 정도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문단을 쓰게 되면은 구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답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이 문단을 이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3학년 이제 정도 되면은 사실 3학년부터는 미국에서는 그 시험을 보는 시즌이에요. 이제 파크라 이제 저희 워싱턴 DC에서는 파크라고 이제 그 한마디로 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평가 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파크 그거를 보는데 아이들의 그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파크는 사실 그 이 주에서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이제 그리고 메릴랜드 같은 경우 다른 주들은 또 메릴랜드가 쓰는 이제 그 시험이 따로 있고 뭐 버지니아는 버지니아가 쓰는 시험이 따로 있고 이런데 그거와 별개로 당연히 뭐 이제 한국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BOY, MOY, EOY라고 1년에 3번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성장을 체크하는 부분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파크라고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이팅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제 3학년부터 그거를 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세이 거의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큰 막 무슨 소론, 본론, 결론이 막 굉장히 드러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문에 대해서 뭐 이제 오픈하는 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답을 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어느 정도 이런 구조를 배우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3학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게 그럼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첫째로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 라이팅뿐만 아니라 말로써도 구조적으로 뭐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엄청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로는, 스태미나. 아이들이 앉아서 길게 글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길게 쓰려면 15분이든 20분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씩 길어져 가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과도 뭐 예를 들어 처음부터 두세 문장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문장이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3문장으로 대답하는 게 아이들이 익숙하다. 그러면 이제 두 문장. 그리고 이제 좀 길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reading rope 보셨잖아요. 그거를 한국어로는 그 제가 그 번역을 찾기가 없었는데 그 리딩에 관련된 다양한 이렇게 분야를 봤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라이팅에서도 이 정말 잘하는 라이팅을 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이 연습, 노출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뭐 사고하는 능력 당연하겠죠. 질문에 대해서 그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내 오피니언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 플러스 설명 그리고 예시까지 다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사고력. 그다음에 뭐 신텍스 당연히 뭐 문법적으로 맞는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그 한국어로 치면 뭐 온점, 반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내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 텍스트 스트럭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의 구조. 근데 글의 구조가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narrative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쓸 수도 있고 informational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기사처럼 어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오피니언처럼 내 주장하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뭐,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글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어휘, 다양한 어휘나 뭐, 다양한 문장의 구조,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습과 다양한 분야가 라이팅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주셨네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많이들 의대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자퇴하고 수능을 보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미국 학생들 어떤 전공 분야로 진학하는 편인가요? 사실 이게 좀 세대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이렇게까지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어드밴스가 됐을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는 사실 말씀드린 의대나 뭐 약대 이런 의대보다는 약대나 치대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호도가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과라면은 선택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고요. 아니면 뭐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도 많이 대부분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요새는 정말 너무너무 핫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UX, UI 디자인이나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가도 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부트캠프를 해가지고 뭐 따로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관련된 너무 다양한 그 일자리들이 너무 새로 생긴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식으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거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테크놀로지 뭐 컴퍼니에서 일할 수 있게 전과를 한다든지 자퇴하고 뭐 그 부트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사실 의대나 치대나 약대는 대부분 뭐 대학 졸업하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자퇴를 굳이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게 대학 때 바로 의대로 들어가는 경우는가 아니고 시험을 쳐가지고 MCAT이라는 시험을 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네, 또 다른 질문이 여기 지금 있는데, 미국의 진로 교육. 미국의 진로 교육은 미국에서는 사실 고등학교에는 카운셀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운셀러들이 대학을 가게 됐든 아니면 이제 직업을 하게 됐든 어, 그런 부분에 아이들과 따로 카운슬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그 카운셀러한테 뭐 얘기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알아가 보고 뭐 어세스먼트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career technology 뭐 education이나 뭐 아이들이 직접 뭐 그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수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인턴을 할 수 있는 뭐 경험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스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온라인 스쿨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공립초에서는 맵 테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크인 것 같거든요. 1년에 2번 보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저희 주에서는 1년에 한 번 파크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매년 능력 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력이 인정되는 온라인 스쿨의 과외 활동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렇구나. 그런 또 온라인 스쿨들이 또 있나 보네요. 네,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또 계속 질문이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곧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웨비나 후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팔로우업 이메일을 통해서 쿠폰 코드랑 뭐 피드백이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제가 지금 주소를 나눌 텐데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정보를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음 시리즈의 세미나를 하게 되면 또 뵙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